스타트업 직장인 토크 페이지 B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페이지 B의 앨리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엠마입니다. 네, 오늘은 장안의 화제 맞죠? 맞죠. 네, 장안의 화제라고 할 수 있는 엔비디아라는 회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아주 실적도 좋고 주가도 좋고 AI, 인공지능 바람을 타고 아주 순항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요거는 저희가 예전에 AI 에피소드 한번 했을 때 엠마가 언급을 해주신 적이 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네. 얘기를 했던 것 같았어요. 네네, 엔비디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이 에피소드를 준비하면서 느낀 거는 왜 안 샀지? 내가 이 주식을 왜 안 샀을까? 이때도 높다고 제가 얘기했을 것 같은데. 한창 핫했을 때도. 네, 그래서 반성의 시간을 가졌는데, 이걸 준비하면서. 오늘 엔비디아에 대한 이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엔비디아가 어떤 회사인지 한번 우리 같이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엔비디아가 이제 1993년에 설립한 반도체로 설계 회사라고 해요. 그래서 99년에 나스닥 상장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미국 회사고, 창립 멤버가 총 3명인데, 이제 가장 요즘 언론에 많이 나오시는 분은 가장 개인주주로서 주식이 가장 많이 갖고 계신 걸로 알려져 있는 젠슨 황 CEO시죠. 네, 젠슨 황 CEO 제일 포함. 유명하죠. 네, 세 분이서 창업을 하셨다. 엔비디아가 그러면은 무엇을 만드는 회사인지를 보면은 처음에는 게임 이쪽으로 시작을 했다고 해요. 게임 관련한 GPU를 설계하는 회사로 시작을 했다고 해요. 창업자 젠슨 황이 게임을 좋아해서. 맞아요. 게임을 또 잘 돌리려면, 구동하려면 또 GPU가 좀 좋아야 필요하죠. 되니까. 네. 그래서 게이머를 위해서 GPU를 설계를 하다가, 이 GPU의 어떤 구조가, 그래픽을 가지고 연산하는, 픽셀을 가지고 그래픽에서 연산을 하는 그런 구조가 어떤 인공지능 AI가 대량 정보를 학습하는데 좋은 구조다라는 거를 깨달아서 2016년부터 이제 게임 그래픽 카드 GPU를 만드는 사업에서 이제 인공지능 GPU를 만드는 사업으로 약간 이제 피버팅을 어떻게 보면 하시게 된 것 같아요. 그죠. 원래는 이게 직렬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네네. CPU? 그쵸. 이런 걸 많이 썼었는데, 이제 시대가 바뀐 거죠. GPU처럼 병렬로 엄청 대량의 연산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게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또 어떻게 보면 되게 잘 맞아떨어진 것 같아요. 게임이랑 이제 인공지능이랑 한물을 잘 팠다. 네. GPU를. 네. 그러니까. 네. 왜냐면 다른 이런 반도체 회사 중에 네네네. CPU도 하고 GPU도 하는 곳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한물을 잘 팠다라고 보여지네요. 일단 장안의 화제가 되는 주가 먼저 한번 보면은, 제가 녹음 준비하기 전에 8월 29일 저녁에 확인을 했을 때, 오늘 녹음하는 게 9월 3일인데, 그때 주가가 478불로 이미 이제 히스토리컬 하이였어요. 그러니까 역대급으로 높았는데. 저 최근에는 잘 확인 안 하고 있었는데, 그랬군요. 엊그제 또 한 번 봤는데, 장 마감할 때 금요일 저녁에 9월 1일에 봤는데, 또 485불로 또 약간 오른 상태로 마감이 됐더라고요. 정말 저 작년에 저렇게 떨어졌을 때, 정말 저 주주니까. 네, 주주시구나. 기겁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될 줄 또 어떻게 알았나요? 존버하셨나요? 당연히 가지고 계속 들고 있죠. 부럽습니다. 저렇게 되면은 버릴 수가 없어요. 저 상태가 되면은. 그냥 가지고 있어야겠다. 실현 손실을 만들 수 없다. 난 미실현으로 계속 안고 있겠다. 그죠. 나중에 좋은 때가 오겠지 하고 계속 그냥 들고 있다가 이렇게 되었네요. 부럽습니다, 임마. 많이는 안 가지고 있어요. 많이 샀었어야 되는데. 누구나 하는 말이죠, 근데 이거는. 살걸, 많이 살걸, 등등. 네, 아무튼 이렇게 가격이 이 정도로 지금 올라갔고, 이제 아마 히스토리컬 하이일 것 같아요. 이 9월 1일에 마감한 가격이. 그렇네요. 네. 와. 그리고 이제 마켓캡, 시가총액이 1.18조 달러라고 하는데, 이거를 원화로 환산하면 한 1563조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예전에는 빅테크가 팽이라고 부르는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이었나요? 그죠. 그런 회사였다면은 그 후에 마가가 됐잖아요. 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애플인데 그 뒤에 이제 엔비디아가 따라붙게 되었습니다. 구글을 올라섰네요. 물론 합하면은 합하면은 구글이 더 이제 그렇긴 시가총액이 크긴 한데, 일단 테슬라도 올라섰네요. 테슬라랑 메타를 제꼈다. 메타야 그럴 수 있고. 네, 엔비디아가 그 뒤에 팔아야 되나? 바짝. 팔아야 되는 시점인가? 그것도 이제 이사진들이 히스토리컬 하이니까 경영진들이 신나게 그쵸. 이제 주식을 대거 매각했는데, 지금 개인
개인 주주로 아마 주식 두 번째로 가장 많이 갖고 계신 게 이사진 중에 한 명인 마크 스티븐스라는 이사님이 계시대요. 근데 그분이 8월 28일, 29일, 그러니까 거의 히스토리컬 하이 찍었을 때 5만 주가 넘는 엔비디아 주식을 5만 주 이상을 매도를 했다고 하고요. 이게 이제 현금으로 환산하면 한 2,500만 달러, 원화로 한 331억 정도 네, 넘는 규모라고 합니다. 참고로 이분은 한 2008년 정도부터 이제 엔비디아와 함께 하셨던 이사라고 하고요. 그리고 최고 재무 책임자인 CFO 콜렛 크레스 역시 주식을 4,980주 정도를 주당 한 451달러, 470달러 사이 범위에서 매도를 했다고 합니다. 네. 팔아야 되나? 이렇게 직원들이 이렇게 팔기 시작하는 거는 팔아야 된다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대부분 이제 그렇죠. 네, 그러면 실적이 얼마나 역대급이었는지 얘기를 해보면 일단 엔비디아가 특이하게 1월 말 법인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발표한 실적이 23년 5월부터 7월 분기 실적이 5월부터 7월 실적인데 이게 24Q2 실적이에요. 그래서 웬 24하고 그쵸. 오타나 했는데 24Q2 실적이고요. 24Q2 5월부터 7월 3개월 사이에 2분기 이제 매출이 무려 135억 달러, 원화로 18조 원 정도 되는 매출을 올렸고 이게 전년 동기 대비 101% 정도 증가한 수치라고 해요. 그리고 QOQ로는 아마 QOQ로 88% 증가를 한 수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년보다 2배가 됐다. 분기 매출만 봤을 때는 엄청나게 크게 이제 매출이 오른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게 전망보다 그러니까 월가에서 월스트리트에서 전망한 것보다 되게 높게 나온 매출 수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매출만 단순하게 오른 게 아니라 이제 매출 이익률이 그로스 마진이 한 70% 정도 되고 영업비용 다 뺀 영업이익률도 50% 정도 되는 굉장히 이제 고부가 가치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 여기는 설계밖에 안 하니까. 네, 그러니까 다 외주를 제작은 생산은 외주를 맡기기 때문에 사실 이제 들어가는 비용도 거의 뭐 R&D 그쵸. 비용, 네, R&D 비용이나 뭐 인건비 같은 게 위주인 것 같고 굉장히 남는 게 많다, 남겨먹는 게 많다. 네, 그래서 이번에 뭐 자사주 매입 같은 것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매출이 다 어디서 오느냐를 보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매출 중에 대부분은 데이터 센터 부문에서 매출이 옵니다. 게이밍에서도 물론 매출이 오기는 하는데 이제 대부분은 데이터 센터에서 오고요. 그럼 데이터 센터가 왜 이렇게 높냐를 보면은 바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AI GPU가 이제 데이터 센터 매출에 포함된다고 해요. 그 매출 실적이.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의 매출이 전분기 대비 141% 증가했고, 그러니까 2.5배가 된 거예요. 전 분기 대비. 네,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로 해도 171% 증가했다. 그러니까 거의 뭐 3배 가까이 지금 증가를 한 상황인 거예요. 굉장히 빠르게. 네, 증가를 했고 이제 회사에서 말하기로는 이렇게 매출이 증가하게 된 게 아무래도 이제 AI GPU에 대한 수요가 늘었기 때문인 거죠. 보통 주로 이제 고객들이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나 뭐 대형 소비자 인터넷 기업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아마존이나 뭐 그런 많은 유저들이 들어와 있는 그런 인터넷 기업들 말하는 AI 거겠죠. 서비스들을 이제 하니까요. 네, 이제 하려고 하는 회사들의 이제 수요가 늘어서 덕분에 이렇게 매출이 크게 증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워낙에 경쟁적으로 AI 관련된 투자나 뭐 이런 거를 하고 있다 보니까 다들 그래서 수요가 다 엔비디아 쪽으로 다 몰린 게 아닌가 싶긴 하네요. 구글이든 뭐 애플이든 뭐 다 새로운 서비스를 하게 되면은 AI 관련된 거를 낼 수밖에 없으니까 다 앞다투어서 우리도 이런 게 필요합니다 하고 낸 게 아닌가 싶네요. 네네, 맞습니다. 지금 뭐 어떤 회사들이나 다 이제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AWS, 뭐 구글 클라우드,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오라클 클라우드 같은 이제 클라우드 제공 업체들이 GPU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수요가 이제 급증을 하게 되었고요. 게임 부문도 원래 갖고 있었던 게임 부분 이제 매출도 꽤 그래도 준수하게 성장을 해서 마찬가지로 전년 동기 대비 한 22% 많이 증가를 한 거죠. 일단 AI가 너무 크게 성장을 해서 이 부분이 엄청 갑자기 확 늘은 게 아닌가. 그래서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서 사실 그래서 아마 주식시장에서는 되게 많이 놀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렇게 주가가 갑자기 이렇게 오르는 게 아닌가 싶고 예상을 저렇게까지 잘 나오리라고 예상을 못했어서 근데 확실히 이게 경쟁적인 상황이 있다 보니까 약간 포모라 그러죠. 이제 저런 빅테크들 사이에 포모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영향이 되게 생각보다 컸다라는 거를 이런 실적이나 아니면 주가가 오르는 시장에 놀라는 것들이나 볼 수 있어서 저는 좀 신기했습니다.
그쵸. 이제 챗 GTP가 이제 대중들에게 공개되고 난 후에 이제 모든 회사들이 우리도 약간 이렇게 됐다는 네, 그런 상황인 거죠. 우리도 빨리 막 해야 되고 뭐 물론 기존에도 하고 있었을 거예요. 하고 있었을 건데. 근데 기존에도 네, 하고 있긴 했는데 이제 시장 상황이 좋아지지 않았잖아요. 막 금리도 이제 높은 상태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그러니까 좀 예산도 줄이고 그냥 그런 추세였는데 갑자기 이제 챗 GPT가 약간 뭐 불을 지핀 듯한 느낌? 그쵸. 네. 그래서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럼에도 우리가 이걸 뺏기면은 미래가 없겠다라는 약간 포모에 빠지게 만든 게 아닌가. 그쵸. 그래서 더 빨리 약간 해야 된다. 우리 빨리 해야 돼. 약간 이런 상태가 돼버린 거죠. 다들 이제 달려들어서. 그래서 원래대로라면은 각 회사들이 막 예산도 줄이고 막 이런 인프라 투자 예산도 줄이고 막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올해 초에 막 불을 지피는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쵸.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고스란히 지금 엔비디아 실적에 반영된 게 아닌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엔비디아가 거의 이제 이 업계에서 탑이라고 하더라고요. GPU는 1위죠. 네, GPU 1위죠. 거의 뭐 득점 수준의 기술력을 그렇죠. 보유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한우물만 파가지고. 네. 저는 잘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예전에 어려운 시절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사실 왜냐면은 뭐 AI가 열리기 전까지는 어려웠을 테고 게임만으로 뭐 게임 시장 큰 시장이긴 하지만은 이게 막 엄청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는 시장은 또 아니다 보니까 한계가 있으니까 네, 아마 고민이 많았을 텐데 되게 앉아 있으니까 갑자기 블록체인이 뜨고 채굴을 하는데 GPU가 필요하고 이제 블록체인이 약간 가라앉으니까 갑자기 또 AI가 이렇게 불을 지피고 시장의 흐름을 운 좋게 잘 타고 있는 회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렇게 어닝 서프라이즈에 주가까지 오르니까 다음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 뭐 계속 들고 있어야 되냐 지금이라도 사야 되냐 등등등 되게 시장에 말이 많은데 아까 이제 엠마도 고민하셨던 것처럼 지금 팔아야 되나? 지금 고점인가요? 선반영 다 됐나? 막 이런 등등 고민이 많으실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엔비디아가 이제 다음 분기 3개월인데 다음 분기에 대해서 전망을 공식적으로 내놓은 거를 보면은 일단 매출은 더 오를 것이다. 전 분기 대비 그러니까 5, 6, 7월 대비 한 18% 정도 오를 거고 매출 이익률이나 영업비용도 비슷하게 유지가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놓았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좋을 거다라는 전망이고 AI GPU에 대한 수요 역시 내년까지는 계속 이제 좀 증가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젠슨왕 엔비디아 CEO가 말하기를 이제 새로운 컴퓨팅 시대가 열렸다. 이제 전 세계의 기업들이 이제 일반적인 용도의 컴퓨팅이 아니라 이제 AI를 할 수 있는 그런 컴퓨팅, 좀 더 빠른 데이터도 뭐 학습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 컴퓨팅 방식으로 점점 이동을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만 들었을 때는 이제 시작이다라고 좀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드는 생각은 아까 전체 시가총액, 빅테크 시가총액에서도 봤던 것처럼 이제 플랫폼 시대는 고점을 찍었고 점점 AI 시대로 전환이 시작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고요. 그리고 나는 왜 안 샀을까? 지금이라도 살까? 뭐 이런 생각인데 일단은 월스트리트에서는 아직 싸다라는 말도 있는 것 같아요. 팔아야겠는데요? 저런 말이 나오면 팔아야 되는데. 이런 말 나오면 팔아야 되나요? 멜리우스 리서치라는 월스트리트의 이제 리서치 기관에서 얘기를 한 거를 보면은 어떤 기업 가치랑 매출을 비교한 평가지표 EV 그러니까 EV를 기업 가치를 매출로 나눈 거인 것 같아요. 그걸로 계산을 했을 때 엔비디아가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알파벳, 그러니까 구글 모회사죠. 이 회사들보다 지금 밸류에이션이 낮은 상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 목표 주가 $730다. 팔아야겠네요. 네, 지금보다 50%가량 급등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런 얘기 나오면 팔아야 됩니다. 뭐 이거는 그냥 리서치 기관의 일단 의견인 거고 이제 한국인으로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갑자기 저런 뉴스가 떴더라고요. 네, 최신 GPU에 들어가는 HBM3라는 메모리, 4세대 고대역폭 메모리라고 하는데 이거를 원래는 SK 하이닉스가 독점 공급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몰랐는데. 근데 이제 삼성전자도 엔비디아에 공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메모리 상품의 이제 최대 고객을 확보하게 된 건데 사실 저는 엔비디아는 보유를 하고 있지 않지만 삼성전자는 조금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차트를 근데 사실 요즘 제가 수익률이 너무 안 좋아갖고 무서워서 주식 앱을 못 켜고 있는데 많이 그래도 오르지 않나요? 이제? 지금 7만 전자로 회복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엔비디아 효과인지 살짝 주가가 올라서 갑자기 지난주에 근데 삼성전자에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라고 했지만은 당연히 저것 때문에 오른 게 아닐까 싶은 그렇죠. 그래서 뭐 엔비디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살짝 올랐다.
그다음에 이제 엠마는 엔비디아를 사셨지만 엔비디아를 못 산 저 같은 사람들 또 뒤늦게 그럼 엔비디아는 못 샀으니까 뭐 비슷한 약간 AI 수혜주? 엔비디아 수혜주 같은 거 없나 이렇게 좀 찾아보게 되는데 제너러티브 AI, 생성 AI 시장이 커지면 관련해서 이런 프로덕이나 혹은 사스 이런 거를 쓰는 사스들에 대해서 뭐 기업들 지출도 좀 늘어날 수 있을 것 같고 해서 이제 수혜주를 테마주라고까지는 좀 그렇고 수혜주를 이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골드만삭스 같은 데나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뭐 UBS 이런 곳들에서 아무래도 워낙 좀 많잖아요. 이 AI랑 관련된 회사들이. 그래서 지금 마치 이제 19세기의 골드러시처럼 이제 AI 붙으면 무조건 사고 약간 이런 분위기가 있을 수 있는데 버블도 사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옥석을 가려서 투자를 해야 된다 해서 뭐 얘기를 하는 회사들이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빅테크들 뭐 엔비디아, 애플, 아마존, 알파벳 그리고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회사들 그리고 스노우플레이크,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마벨 테크놀로지 이건 저는 잘은 모르겠는데 아마 이것도 왠지 클라우드 회사 아닐까?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네. 클라우드 보안하는 곳이고요. 보안. 클라우드로 또 그 상태에서도 보안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쵸, 마벨 그쵸. 테크는 저기도 반도체 설계하는 곳이에요. 팔로알토도 저기도 클라우드 인프라 하는 데고. 다 뭔가 클라우드랑 반도체랑 관련된 그런 회사들. 거기에 보안까지. AI 수혜주 옥석들이 아닌가. 추천 주식인가요? 네, 네. 여기서 골드만삭스의 추천입니다. 저의 추천이 아닙니다. 뭐 아무래도 엔비디아가 너무 이제 실적이 좋았으니까 발빠르게 좀 리포트를 내놓은 게 아닐까 싶은데요.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비슷한데 재밌었던 건 여기는 사스들을 좀 많이 추천을 했던 것 같아요. 사스 겸 클라우드를 같이 하고 있는 오라클, 뭐 세일즈포스, 워크데이 뭐 이런 회사들 팔아야 되겠네요. 요즘에 너무 코로나 때 돈이 많이 풀리고 네네. 지금 이제 돈을 다시 미국에서는 줄이고 있기는 한데 돈이 아직도 많이 풀려 있는 상태다 보니까 그죠 미국은 이제 증권사들이 이렇게 약간 버블 아닌 버블을 만드는 것도 있고 또 정보가 엄청 이제 빠르게 퍼지잖아요. 맞아요. 예전 뭐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다들 막 정보가 없으니까 누가 찌라시 같은 거 보고 투자를 한다거나 찌라시. 그랬는데 이제는 모두가 다 알고 있으니까 이게 약간 버블이 좀 더 빨리 발견되고 좀 더 빨리 꺼진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좀 지금 이 상황을 보니까 좀 위험해 보이긴 하네요. 빨리 움직여야 된다. 네. 투자는 본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코로나를 지나면서 너무 이게 막 급속도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런 거를 경험을 하다 보니까 좀 경계를 해야 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지 않나 싶네요.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왜냐면 주식시장이 얌전히 있으면은 아마 알아서 컨트롤을 이제 물가나 이런 거를 아마 미국 연방준비은행에서 컨트롤 하려고 할 텐데 막 주가가 막 갑자기 뛰고 막 또 포모에 빠져가지고 막 미친 듯이 사람들이 투자를 하려고 하면은 저거 관리를 해야 되나 싶어서 이제 금리를 올리거나 또 그런 액션을 취할 수도 있어서 주식시장이 저렇게 약간 민감하게 또 막 호들갑을 떨면은 위험할 수도 있다. 호들호들호들가. 네. 네, 어쨌든 팔아야 되나 고민도 해보겠습니다. 네. 일부 엑시트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네, 들고. 근데 어차피 얼마 안 들고 있어서. 그리고 엔비디아가 배당이 짜요. 사실 배당 목적으로 들고 있는 다른 주식들도 있는데 배당이 엄청 짜가지고 배당을 좀 더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돈 많이 벌고. CEO님 혹시 듣고 계시면 배당을 좀 늘려주시고요. 네,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 산 사람과 못 산 사람의 방송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